네, 이번에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철폐하는 수능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조 경제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앤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일본이 우리한테 남겨준 참 고약한 교육 관행입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을 2학년 때부터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대학을 들어갈 적에 과에 따라서 문과 또는 이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구분은 1993년에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이미 없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는데 학교 현장에는 남아 있었던 제도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수능에서부터 그 가형, 나형으로 나눠져 있던 수능에서부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그야말로 정말 50년, 60년 이상 그 우리한테 있었던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와,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관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군요. 저도 사실 문과였거든요. 네. 너무 이과, 문과 나눠지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 왔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씨름이나 뭐 달리기나 육상이나 뭐 농구나 야구 이런 그 학생들 체육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수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자마자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을 뛰고 지냈죠. 네. 그런 학생들이 그나마 그 체육 운동선수로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참 그 안타까운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과, 이과 구분도 그렇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는 국어나 문학은, 사회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학교에서 주입을 시키고,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학하고 과학은 너희들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왔죠. 네. 학생들의 적성하고 진로를 살려준다는 명분이지만은 핑계일 뿐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과적 적성도 가지고 있고 이과적 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격 말살적 교육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업에 있어서 어떤 편식을 강요해 왔다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요즘 이제 융합을 강조하게 되고 그 융합을 강조하느라고 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과와 문과의 구분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됩니다. 육상 선수를 키우는 교육에, 그러니까 육상 선수 훈련 프로그램을 그냥 두고 그 학생들 보고 수업을 들어가라 그러면 참 힘들겠죠. 네, 본인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가가 절실하게 그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육상 선수만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건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정말 끊임없이 외쳐왔던 전인 교육이 필요한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과학교육, 또는 그 문학도를 길러내기 위한 국어교육은 좀 달라져야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양쪽을 다 고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낮춰줘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어지면 또 하나 우려되는 그 지적이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아직도 교사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오히려 사교육을 좀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그 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그 문과, 이과 구분의 제도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제도를 바꾼 거는 이미 1993년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없애야지 되겠다고 해서 공통과학교사, 공통사회교사를 양성을 해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들어가 계십니다. 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교육학자들, 교육 당국의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죠. 20년의 준비 기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못했으면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편식을 하게 되고 그 사회에 나와서는 또 융합의 요구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될 겁니다. 네,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한 지금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문이과 구분 절폐가 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대학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의 문과 이과의 구분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그 대학입니다. 네. 지금 융합이 강조되면서 대학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부터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범대학 교수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됩니다. 이 본인들의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과이과 구분, 이거 참 해병대보다도 더 대단한 겁니다. 단 평생에 2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도 나는 문과 출신이고 나는 이과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문과 이과의 구분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 편식이라는 게 식사에서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공부에서도 의도적으로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편식을 강요했던 교육 체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예. 사실 뭐 어떤 거든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려면 그만큼의 인내와 또 노력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학교와 또 학생들, 학부모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